까마귀나더 시저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왕이 될 상인가? 오랜만에 개별주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금요일 장에 테슬라가 300달러를 장중에 돌파를 하면서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다가 장중에 또 나스닥이 상당히 좀 좋지 않게 흘러가면서 약간의 하락으로 298달러로 마감을 해줬죠.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가 상승 추세로의 컨펌이 된 날이 아닌가. 물론 장중에 300달러를 훨씬 넘었다가 내리면서 마감을 해줬긴 했지만 이제는 테슬라를 완벽한 상승 추세로 본다. 내달 로보택시 기대감 등의 상승, 다음 달에 로보택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로보택시가 그때 다음 달에 나가리가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주식은 언제나 기대감으로 오른다. 그 호재거리가 나가리가 되면은 주식은 다시 내리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로보택시가 나가리가 되느냐 아니면은 진짜 좋아지느냐 확실해지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식은 기대감으로 오르기 때문에 일단은 6월 달까지는 테슬라는 상승 추세가 유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로보택시가 만약에 진짜 제대로 한번 된다 그러면 테슬라는 이제 우주로 쏘겠죠. 하지만 로보택시가 나가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때 전까지는 오를 것이다. 중요한 단어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제 계좌 상황 간단히 한번 보고 가시죠. 제 계좌는 장투를 하고 있는 이 메인 계좌, 이게 이제 메인 계좌고요. 테슬라 본주 평단이 183이고요. TSLL 본 물량 평단이 8.4, 그리고 TSLT 12.2, 서브 계좌 TSLL 평단이 10.07, 그리고 TSLT 물렸다가 이제 양전이 어저께 됐는데 14.4, 테슬라 본주 251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서서브 계좌 삼슬라는 좀 괜찮은 수익이네요. 37% 정도 되고요. 삼슬라는 뭐 이거는 뭐 극소액이고요. 그냥 한번 재미로 사봤습니다. 어차피 뭐 테슬라가 조금 내리면은 이 수익률은 완전히 또 마이너스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삼슬라는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어쨌든 현재 마지막 물량까지 양전이 어저께 되면서 모든 물량이 양전이 됐다. 수익금은 제가 입을 좀 나불나불 되는 거에 비해서 드라마틱한 물량을 갖고 있진 않기 때문에, 테슬람이라고 하면은 보통 억대로 들고 있잖아요. 저는 뭐 억대는 아니기 때문에 좀 창피해서 가렸고요. 그래도 한 몇 천만 원은 됩니다. 제가 좀 실전 투자자라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그리고 멤버십 회원님들이 좀 헷갈릴까봐 이제 평단을 좀 보여드리고요. 여러 계좌에 힘들게 나눠 담은 것은 테슬라가 워낙에 좀 많이 횡보를 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여러 계좌에 나눠 담았습니다. 테슬라 일봉입니다. 금요일에 테슬라가 드디어 종가 마감 기준으로 295달러 이상으로 마감을 해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가 상승 컨펌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상승 컨펌 라인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높아지고 있었거든요. 빨리 상승 컨펌이 돼야 테슬라의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장중에 멤버십 회원님들께도 나스닥이 상태가 많이 갑자기 안 좋아졌는데 테슬라가 300이 깨져도 295 이상으로 종가 마감만 해준다고 해도 여전히 추세는 상방으로 컨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밑에서 잡으신 분들은 매도를 하게 되면 다시 잡기가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홀딩의 의견을 좀 드렸고요. 최악은 갑자기 음전으로 끝나버리면서 마감되는 것, 그것은 휩쏘기 때문에 최악의 마무리가 된다. 제발 지켜줬습니다. 테슬라는 상승 추세로의 컨펌. 다만 좀 안타까운 것은 나스닥이 어제 200일선에 다시 한번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많이 걸리긴 하는데, 어차피 테슬라는 어차피 혼자 가는 종목이다. 나스닥이 내려도 혼자 오르고 나스닥이 올라도 혼자 내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나는 테슬라를 믿는다. 그런데 왜 너는 테슬라가 상승 컨펌이라고 생각하냐?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볼 때는 일봉이나 시간봉을 보는 사람들은 약간의 좀 단기나 단타 매매자들이고, 저도 물론 단타를 치긴 하는데 그래도 조금 테슬라를 조금은 길게 본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볼 때는 주봉을 먼저 봐야 된다. 테슬라의 주봉입니다. 이 저점을 이은 이 검정색 선, 지난 3월에 검정색 선을 이탈하고서 테슬라는 영 힘을 못 쓰고 있었으나 드디어 주봉상 테슬라가 이 저점을 이은 검정색 선을 돌파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이제 상승의 추세로 본다. 하지만 아쉽게도 테슬라가 이제 쭉 올라서 지난 최고점 라인을 넘겨줄 거라고는 아직은 뭐 단언할 수 없죠. 하지만 스토캐스틱의 과매도권을 해소하고 강한 저항인 주봉의 저점 라인을 이은 검정색 선을 넘어주면서 주봉이 마무리해줬기 때문에 상승 추세의 컨펌이다. 일봉을 봤을 시도 상승 추세의 컨펌의 척도 중에 하나인 파란색 선, 이 파란색 선 200일선입니다. 200일선을 넘겨주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항을 받았어요. 이때도 저항을 받고 이때도 저항을 받고 이때도 저항을 받고, 며칠 전에도 그저께도 저항을 받았어요. 근데 드디어 어제 5월 9일 금요일에 장대 양봉으로
확실하게 넘겨주었다. 상승 추세 컨펌.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은 다시 잡기가 쉽지가 않다. 뭐 단타라면은 맘대로 하셔도 되는데 적어도 스윙 매매자라면은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은 다시 잡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봉 차트를 좀 크게 보면은 현재 빨간색 상승 추세의 상단선, 빨간색 상승 추세의 하단 지지선, 이 채널 안에서만 테슬라의 캔들이 움직여주면은 테슬라는 계속적으로 올라간다. 약간의 좀 눌림이 와도 다시 한번 파도를 그려주면은 여전히 테슬라는 상승으로 본다. 다음 주에 테슬라가 다시 한번 약간의 눌림이 와서 280달러 또는 270달러 그 후반대가 보여준다고 하면은 그때가 테슬라를 추매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가 있다. 혹시나 테슬라를 못 잡으신 분들은 그때가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상황이 안 올 가능성이 더 크다. 200일선 파란색 선 연장시켜보면 테슬라가 한 번도 못 넘어주다가 이 선을 넘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내려온다 하더라도 다시 넘어줄 수가 있어요. 계속적으로 넘어줄 수가 있다. 추후에 파동을 그리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진다고 하면은 초록색 선 121선입니다. 역시나 200일선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큰 저항이죠. 초록색 선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내려올 거고 테슬라가 상승을 했을 시 캔들과 초록색 선이 만나는 지점 그 자리는 330달러 부근으로 볼 수가 있다. 테슬라의 일봉 상승 추세선과 강한 저항인 121선이 만나는 자리 여기입니다. 테슬라의 레버리지 TSLL, TSLQ를 매도해야 될 자리. 물론 그 상황이 근시일 내에 온다고 하면 수익 실현은 하되 올 매도는 아닙니다. 그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고 했을 때 나스닥 또한 200일선을 넘고 상승의 추세다. 그런 상황이 만약에 온다고 하면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일부 매도를 하되 121선까지 돌파를 하게 되면은 그때는 다시는 테슬라를 잡을 수 없을 만큼 400달러의 재탈환도 노려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거 같은 경우는 상당한 좀 인내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평단이 아주 낮으신 분들만 좀 견뎌낼 수 있는 영역이고요. 현재 저와 같이 약간의 좀 이런 뭐 어설픈 평단 TSLL 10달러, TSLT 뭐 14달러, TSLT 12달러 뭐 이런 어설픈 이런 평단들은 330달러 부근 목표가가 오면은 익절해야 되죠. 그나마 좀 견뎌볼 수 있는 평단이 어떤 거냐? TSLL 8달러, 뭐 7달러 이런 평단 그리고 테슬라 본주 한 180달러 정도 이런 거는 좀 버텨볼 만해요. 이런 것은 조금 길게 조금 가져가는 평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트레이딩과 스윙과 장투를 동시에 하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여러 계좌에 나눠 담은 것이죠. 결론적으로는 그거예요. 테슬라는 일봉상 상승 추세가 컨펌되었다. 목표가는 캔들이 파동을 그리면서 더 올랐을 시 121선과 만나는 저항의 지점 320달러에서 330달러 가야지. 그러나 121선까지 돌파할 시 테슬라는 왕이 된다. 왜냐? 옆에 매물대가 너무 없기에 이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내릴 때 물린 사람들은 이 구간에서 많이 손절을 하였다. 다이렉트로 고속도로가 뚫린다. 고속도로가 뚫리기 전 121선까지의 마지막 고비가 남아있다. 좋은 상황이 와서 121선까지 테슬라가 오른다 하더라도 그때 나스닥이 상승의 추세가 아니라고 한다면 121선을 맞고 다시 한번 테슬라는 지루한 시기를 맞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본주가 320에서 330달러까지 오면은 약간의 부분 매도가 맞다. 다음 주에 약간의 좀 눌림을 주는 상황이 온다고 하면 그것은 테슬라를 마지막으로 잡을 수 있는 기회다. 테슬라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